와, 이번 분기 금융기업들 실적이 정말 대단했죠. 다들 깜짝 놀랐는데요. 특히 국내 증권사들이 그야말로 역대급 성과를 냈습니다. 아니,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지금부터 그 핵심만 쏙쏙 빠르고 쉽게 짚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국내 증권사 총 60곳이 지난 2분기 동안 벌어들인 순이익, 과연 얼마였을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잠시 생각해 보세요. 자, 정답은 놀라지 마세요. 무려 2조 8,502억 원입니다. 네, 잘못 들으신 거 아니에요. 조 단위가 맞습니다. 이 숫자는 역대 분기 실적 중 최고 기록으로 금융시장이 아주 발칵 뒤집혔죠. 아니, 2조 8천억.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요. 바로 직전 분기랑 비교하면 16.7%가 늘었고요.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무려 60%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이건 뭐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라고밖에 할 수가 없네요. 아니, 그럼 도대체 증권사들이 어떻게 이렇게 기록적인 이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그 핵심 동력 딱 3가지만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동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수수료 수익입니다. 뭐 이건 다들 아시는 것처럼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생기는 증권사 수익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항목이죠. 보세요. 2분기 수수료 수익이 지난 1분기보다 무려 4,861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아니, 단 3개월 만에 거의 5천억 원 가까이 더 벌었다는 거잖아요. 정말 엄청난 상승세입니다. 아니요, 그럼 수수료가 왜 이렇게 늘었을까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 분위기가 확 살아나면서 하루 평균 주식 거래 대금이 무려 31% 넘게 폭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활발하게 거래를 하니까 그 수수료가 그대로 증권사 이익으로 연결된 거죠. 아주 심플하죠? 자, 두 번째 핵심 동력은요. 이건 좀 의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외환 관련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환율 변동으로 돈을 번 거죠.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 외환 관련 이익이 1분기에는 한 3천억 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2분기에는 7천억 원을 훌쩍 넘기면서 무려 127%나 폭증했습니다. 와, 이건 사실 예측하기 힘든 변수였는데 이번 분기 실적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력입니다. 바로 대출 관련 이익이에요. 말 그대로 증권사가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얻는 수익을 말하는 거죠. 네, 우리가 흔히 B2 할 때 쓰는 신용거래 용자 같은 거요. 이렇게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 수익 역시 아주 든든한 성장 동력이었습니다. 1분기에는 9천억 원대였는데 2분기에는 가뿐하게 1조 원을 넘어서면서 전체 이익 성장에 힘을 보탠 거죠. 자, 그런데요. 이 기록적인 실적, 이 숫자 뒤에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모든 증권사가 똑같은 방법으로 돈을 번 게 아니라는 거죠. 특히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전략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두 그룹입니다. 먼저 20개의 대형 증권사들. 이들은 자신들의 전통적인 강점, 바로 안정적인 수수료 수익에 집중했고요. 반면에 나머지 40개의 중소형 증권사들은 전혀 다른 곳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증권사가 자기 돈으로 직접 투자하는 걸 자기 매매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의 이익 성장률을 한번 보세요. 대형사들이 거의 제자리걸음, 그러니까 0.04% 성장할 때 중소형사들은 무려 34.1%나 성장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히 ETF 관련 이익이 대박이 난 덕분이었죠. 이건 정말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 자, 이렇게 공격적으로 성장을 이뤘는데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재무 건전성은 괜찮은 걸까? 이익잔치에 취해서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위험은 없는지 지금부터 한번 냉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재무 건전성을 보려면 먼저 이 순자본 비율이라는 걸 알아야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금융 쿠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쿠션이 두툼할수록 안전하니까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거겠죠?
자, 일단 좋은 소식부터 알려드릴게요. 다행히도 이 금융 쿠션, 즉 순자본 비율은 모든 증권사에서 더 두꺼워졌습니다. 대형사, 중형사, 소형사 할 것 없이 모두 재무적으로는 더 튼튼해졌다는 뜻이죠. 일단 한숨 돌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재미없죠. 두 번째 지표, 바로 레버리지 비율을 봐야 합니다. 이건 또 뭐냐면요. 회사가 자기 돈에 비해 빚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이건 반대로 낮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바로 이 부분에서 경고등이 딱 켜집니다. 대형사랑 중형사는 빚을 줄이면서 이 비율을 낮추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소형사들은 정반대였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무려 76.6포인트나 급등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더 높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더 많은 빚을 끌어다 썼다는 거거든요. 이건 명백한 잠재적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깔끔하게 정리해보고 이 모든 상황이 앞으로 뭘 의미하는지 그 전망까지 짚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 딱 4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2분기 순이익이 2조 8,502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는 점. 둘째, 이 성장은 수수료, 외환, 대출이라는 3가지 동력이 이끌었다는 것. 셋째, 그 안을 들여다보니 중소형사들이 자기 매매 부문에서 대형사를 압도하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 넷째, 바로 그 과정에서 높아진 중소형사들의 부채 비율이 앞으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할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됐다는 겁니다. 결국 사상 최대 이익이라는 아주 화려한 성과 뒤에는 이렇게 서로 다른 성장 전략 그리고 새로운 위험 요인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질문을 던져보죠. 지금의 이 뜨거운 호황,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